많은 분들이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비로소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처럼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피곤해진 것도 아닙니다. 혈당이 오르고 기억력이 느려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식사 후마다 몸이 더 나른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대개 아주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60이 넘으셨다면 최근 아침 식사 후 자주 졸리거나 이유 없이 목이 마르거나 배가 무겁고 더부룩하거나 소변 횟수가 늘었거나 혹은 단순히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년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하셔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식사 방법을 더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익숙하고 값도 저렴하며 주방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아침에 올바르게 드신다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더 가볍게 하며 시간이 지나도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매일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아침 건강 상태가 하루 전체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 식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가 고프지 않다며 아침을 거르거나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 걱정되어 점심까지 굶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밤에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몸은 조용히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간은 여전히 혈액 속으로 당을 내보내고 호르몬은 계속 변화하며 신경계는 깨어날 준비를 하며 조절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도 이미 생각보다 혈당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시간을 더 굶게 되면 몸은 대사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이 되면 지나치게 허기져서 더 빨리 먹고 더 많이 먹게 되며 혈당은 더욱 크게 치솟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70이 넘은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커피만 마시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배부르게 식사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와 익숙하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손이 가볍게 떨리고 점심 식사 후 몹시 피곤하며 오후가 되면 견딜 수 없이 졸리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진 식사 리듬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가볍지만 올바르게 바꾸신 뒤 몇 주가 지나자 가장 큰 변화는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식사는 그 다음 식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으면 점심때 몸은 탄수화물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되고 식사량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아침이 안정적이면 하루 전체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먹느냐를 더 자주 묻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비싸지 않고 구하기 어렵지 않으며 기적 같은 약도 아닙니다. 바로 오이, 식초, 그리고 달걀입니다. 듣고 나면 너무 평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러 해의 영양의학은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것들을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저 오이입니다. 이것은 주방에서 가장 저평가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입가심용 채소,
영양가가 적고 시원하게 먹는 음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과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오이는 매우 가치 있는 음식입니다. 수분이 많고 열량은 낮으며 자연적인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부드러운 포만감을 줍니다. 아침 식사의 시작에 오이를 드시면 위는 적당히 찼다는 신호를 받고 식사 속도는 자연히 느려지며 탄수화물 음식을 과하게 찾는 욕구도 줄어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는 아침마다 오래 배부르기 위해 작은 빵 2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면 몸이 축 처지고 입이 마르며 누워 쉬고 싶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변화를 권했습니다. 먼저 오이 몇 조각을 드시고 빵 양을 줄이며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오전 중에 무겁게 쏟아지는 졸음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이는 또 다른 도움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바로 몸의 수분 보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해 물을 적게 마십니다. 하지만 가벼운 탈수가 오래 지속되면 피로감, 어지럼증, 변비를 일으키고 심지어 배고픔 감각까지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수분이 풍부한 오이를 곁들이는 것은 한 번에 많은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몸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에서 오는 안정신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만 먹고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드시면 금세 허기가 찾아오고 결국 달콤한 빵이나 단 음식을 다시 찾게 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변화의 방향이 옳고 꾸준해야 합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을 반복하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일 아침 설탕과 탄수화물이 많은 익숙한 음식부터 찾기 전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밤새도록 조용히 일해왔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또 다른 부담을 던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은 현명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도움입니다. 그리고 오이는 그 3가지 중요한 조각 중 첫 번째일 뿐입니다.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면서 저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몸은 한 번의 나쁜 식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백 번의 올바른 식사를 통해 좋아지는 경우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께 다시 바라보시길 권하는 2번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그저 채소를 무칠 때 쓰는 양념, 음식을 찍어 먹는 조미료 혹은 약간의 신맛을 더해 먹기 좋게 만드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식초는 혈당, 체중, 그리고 식후 무거운 느낌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도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살의 한 여성분은 매일 아침 많이 먹지도 않는데 식사 후 배가 팽팽하고 머리는 멍하며 팔다리는 돌을 단 듯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아주 적게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쭈어 보니 그분의 아침 식사는 주로 흰빵이나 묽은 죽이었고 매우 빠르게 드신 뒤 가만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곤 하셨습니다. 먹는 양은 많지 않았지만 먹는 방식이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다시 급하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 몇 분 전에 물에 식초를 조금 희석해 천천히 마시고 그 뒤 아침 식사의 구성을 바꾸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3주 뒤 그분은 체중이 줄어든 것보다 식사 후 머리가 훨씬 맑아진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식초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산 성분은
음식이 위를 떠나는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과정을 좀 더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한 뒤 몸에 당이 너무 빠르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히 매일 아침 급하게 식사하고 흰빵, 흰죽, 국수류처럼 부드럽고 삼키기 쉬우나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식초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당뇨약을 대신하지 못하고 운동을 대신하지 못하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로 가득한 아침 식사를 바로잡아주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제자리에 놓였을 때 유익한 작은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간단한 사용 방법은 희석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큰 컵의 물에 식초를 조금 넣고 아침 식사 전에 천천히 마시거나 식사 중 채소에 뿌리는 드레싱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저는 입소문만 듣고 매일 아침 식초를 그대로 마시다가 몇 주 뒤 속이 쓰리고 치아가 시리며 목이 화끈거려 찾아오신 분도 보았습니다. 좋은 것도 양과 방법이 맞아야 합니다. 위장이 예민하시거나 역류 증상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특별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신중하셔야 하며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건강 비법을 본는 것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식초가 미각을 다시 깨워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둔해져서 더 많은 소금, 더 많은 설탕, 더 진한 양념장을 넣어야 맛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식초의 은은한 신맛은 소금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고도 음식을 더 맛있고 편안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이점입니다. 저는 종종 아주 생활적인 방법들을 권해드립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희석한 식초를 약간 뿌린 뒤 몇 분 두었다가 아침 식사의 첫 음식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혹은 데친 채소를 짠 양념장 대신 가벼운 새콤 소스에 찍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는 간단한 샐러드에 식초와 좋은 기름을 조금 넣어 무쳐 드셔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며 꾸준히 이어가기 쉽습니다. 어느 한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면 비싼 걸 사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오래가는 건강은 비싼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말입니다. 식초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쉽지만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안다면 아침 식사에 익숙한 실수를 하나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의 장점을 듣고 나면 곧바로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모든 음식에 식초를 잔뜩 붓고 하루에 여러 번 마시며 더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몸은 균형을 좋아하지 공격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과하게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이가 아침 식사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주고 편안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면 식초는 흡수 속도를 조절해 식후 몸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게 하고 근육을 더 잘 지키며 점심때까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세월 속에서 조용히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60이 넘은 분들의 아침 식사에서 늘 강조하는 세 번째 음식은 시리얼도 아니고 달콤한 빵도 아니며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도 아닙니다. 아주 익숙하고 값도 저렴하며 거의 모든 가정에 부엌에 늘 있었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두려워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그 음식이 제 환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에게 군것질 같은 허기를 줄여주었고 점심 과식을 덜하게 했으며 걸음걸이를 더 안정되게 하고 몇 달 꾸준히 실천한 뒤 체력을 더 잘 지키게 도와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그 음식이 오랜 세월 이어진 오해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한동안 많은 분들이 어디선가 달걀이 좋지 않다, 달걀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나이가 들면 노른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식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달걀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적절하게 드신다면 달걀은 가장 가치 있는 아침 식사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만났던 72살의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빨리 약해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흰죽을 드셨는데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 후 1시간 조금 지나면 금세 배가 고파지고 손이 가볍게 떨려서 빵이나 사탕을 찾아 겨우 버티곤 하셨습니다. 다리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변화를 권했습니다. 식사량은 적당히 유지하되 일주일에 몇 번은 달걀 2개를 더하고 채소와 함께 정제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으로 바꾸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3달 뒤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침에 더 이상 일찍 배고프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다리에 힘이 더 생겼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조용히 진행되는 한 가지 문제와 마주합니다. 바로 나이에 따른 근육 감소입니다. 매년 움직임이 적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더 약해지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며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게 먹는데도 살은 찌고 계속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몸의 엔진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며 조리하기 쉽고 다른 단백질 공급원보다 씹기에도 편합니다. 아침에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속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달걀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아침 식사에 충분한 단백질이 있으면 오래 포만감을 느끼고 오전 중 단 음식을 찾는 일이 줄어들며 에너지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백질 외에도 달걀에는 비타민 B군, 콜린, 그리고 신경 기능과 눈 건강을 돕는 여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둔해지고 자주 깜빡한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아침 식사는 1년 내내 달콤한 빵이나 흰죽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은 매일 아침 빈 에너지밖에 받지 못한다면 또렷하게 기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먹는 방법도 음식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름에 흠뻑 지진 달걀 프라이에 짠 소시지, 달콤한 빵, 탄산음료를 함께 드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신 뒤 달걀 탓을 하는 것은 달걀에게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달걀은 올바른 맥락 속에 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간단한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과 오이입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면 감자, 통기리 혹은 적절한 통곡물 빵 한 조각처럼 좋은 탄수화물을 조금 더해도 됩니다.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부드러운 채소를 넣은 달걀찜도 좋습니다. 간편한 것을 원하신다면 기름을 적게 사용한 달걀 프라이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공장에서 만든 달콤한 빵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묻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어떡합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한 줄로 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저질환도 다르고 복용약도 다르며 위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은 달걀 한 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생활 습관 전체의 합입니다. 체중은 어떤지, 운동은 하는지, 흡연은 하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전체 식사는 어떤지, 혈당은 어떤지, 혈압은 어떤지가 모두 함께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은 끊으면서도 달콤한 빵, 튀긴 음식, 늦은 취침,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을 계속하며 스스로 심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그림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달걀을 무척 두려워해 여러 해 동안 피하신 한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아침 달콤한 쿠키와 밀크티를 꼭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문제는 한 번도 먹지 않은 달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드시던 다른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를 조정한 뒤 그분은 몸이 훨씬 덜 나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침 식사는 몸을 든든하게 만들어야지 잠깐 들뜨게 했다가 곧 추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1시간 만에 심하게 졸리고 몹시 허기지며 짜증이 나거나 단 것이 당긴다면 아침 식사의 구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달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에너지의 흐름을 더 안정되게 만들어 이것을 꽤 효과적으로 바로잡아줍니다. 이 3가지 음식을 함께 놓고 보면 아주 분명한 원리가 보입니다. 오이는 속을 가볍게 하고 수분과 식이섬유를 더해주며 과한 허기를 부드럽게 가라앉혀줍니다. 식초는 적절히 사용할 때 흡수 속도를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해 오래 포만감을 주고 기력을 지켜줍니다. 어느 하나도 혼자서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달콤한 빵, 지나치게 묽은 흰죽, 설탕이 많은 주스보다 훨씬 현명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루 만에 평생 습관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주일, 연속된 7번의 아침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7일이면 됩니다. 오전 중 군것질처럼 허기가 오는지 살펴보십시오. 식사 후 여전히 멍한지 살펴보십시오. 밤중 소변 횟수에 변화가 있는지 보십시오. 아침 기분이 더 편안해졌는지도 느껴보십시오. 몸은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하면 언제나 신호를 남깁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그리고 좋아 보이는 어떤 음식들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노력을 조용히 망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작은 실수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식사는 신경 써서 먹는데요. 의사 선생님, 왜 몸은 계속 피곤할까요? 더 깊이 여쭤보면 문제는 의식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습관들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의 시작부터 몸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켜고 뉴스를 보며 몇 분 만에 아침 식사를 급히 삼켜버립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위와 뇌가 보내는 포만감 신호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먹기 쉽고 소화는 더 무거워지며 이후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길 필요는 없지만 집중은 필요합니다. 자리에 앉아 천천히 씹고 고르게 숨쉬며 몸이 지금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달콤한 음료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에 든 과일 주스, 단 우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 밀크티 같은 것이 고형 음식보다 속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액체 형태의 당분은 대개 더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정신이 드는 느낌을 주지만 곧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뒤에는 손떨림, 몹시 허기짐, 혹은 오전 중 짜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물, 체질에 맞는 연한 차, 혹은 정말 당이 적은 음료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수는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만 먹는 것입니다. 흰죽, 흰빵, 달콤한 빵, 라면 모두 편리하고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후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저는 익숙한 음식들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에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죽 한 그릇도 달걀, 부드러운 채소, 버섯 혹은 몸에 맞는 콩류가 더해지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빵 한 조각도 달콤한 잼 대신 달걀과 채소와 함께 먹으면 전혀 다른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아침을 거르고 나중에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엔 배가 고프지 않다며 굶고 점심 직전에 많이 드십니다. 그러나 나이 든 몸은 그런 극단적인 흔들림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더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많이 먹고 싶지 않다면 적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질 좋게 드십시오. 오이 몇 조각, 달걀 한 개, 간단한 음식 조금이면 됩니다. 가볍게라도 먹는 것이 아예 거르고 나중에 지나치게 배고파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며칠 바꾸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3일 잘 드시고 체중 변화가 없자 곧바로 소용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몸은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돌보지 못한 정원과 같습니다. 한 번 물 준다고 바로 푸르게 변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물을 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만났던 70이 넘은 한 어르신은 무척 조급해 하셨습니다. 나흘 동안 아침 식사를 더 좋게 바꾸어 드셨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몸이 배고픔과 포만감의 리듬, 수면, 혈당, 소화를 안정시키려면 적어도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웃으며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야 체중과 지구력의 변화가 따라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내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찾지 마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찾으십시오. 내일 아침 하루의 첫 식사를 세 부분으로 준비하십시오. 신선하고 가벼운 부분 하나, 예를 들면 오이나 몸에 맞는 채소, 단백질 한 부분, 예를 들면 달걀, 그리고 몸에 맞는다면 희석한 식초를 조금 마시거나 음식에 활용하는 부드러운 도움 하나, 그리고 평소보다 5분만 더 천천히 드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몸을 관찰하십시오. 오전 중 졸림이 남아있는지 보십시오. 오전 십시에 단 것을 찾는지 보십시오. 기분이 더 편안해졌는지 느껴보십시오. 배가 더 가벼운지도 살펴보십시오. 첫 주의 체중계 숫자보다 그런 작은 신호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5에 아주 좋은 변화를 이룬 분들을 보았습니다. 75에 몇 달간 더 규칙적으로 살며 걸음걸이가 단단해진 분들도 보았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잠을 더 잘 자고 아침 식사를 바로잡고 매일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분들도 보았습니다. 누구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분들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것이 충분히 오래 반복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께서 눈을 뜨셨을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을 아직 기억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아주 간단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며 깊게 몇 번 숨을 쉬신 뒤 휴대전화나 익숙한 걱정들에 휩쓸리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하루의 첫 몇 분 동안 건강을 먼저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에는 이미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멀리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먹는 식사가 너무 쓸쓸해서 요리할 의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콤한 커피 한 잔만 대충 타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몸은 점점 마르고 다리는 약해졌으며 마음도 함께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식사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접시에 오이 몇 조각, 달걀 한 개, 그리고 정성 있는 음식 조금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체중이 아니라 자신도 여전히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봐야 할 이유를 서서히 잃어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자녀와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한 걸음 더 단단하게 걷는 것, 한밤중 더 편히 자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식후 피로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움직이고 싶지 않은 상태를 두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몸이 맞지 않는 식사와 씨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급히 떨어지고 소화기관이 과부하를 겪고 식사가 균형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에너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느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사만 끝나면 의자에 누워야 한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에 단백질과 채소를 더하고 단 음식을 줄인 뒤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식후에 쓰러지듯 눕는 대신 가볍게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식사 후 몸의 반응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여러분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신이 맑고 몸이 가볍고 적당히 배부르며 점심 무렵까지 안정적이라면 대체로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식사 후 멍하고 목이 마르며 금세 허기지고 짜증이 나거나 단 것을 찾고 싶어진다면 식사의 구조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아침 식사 후의 생활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친 뒤 몇 시간이고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사람의 몸은 지나치게 오래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쓸거나 화초에 물을 주거나 마당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바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한 어르신도 기억합니다. 제가 아침 식사 후 무엇을 하시느냐고 묻자 2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집안을 조금씩 걸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웃으며 무릎이 훨씬 덜 뻣뻣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움직임의 힘을 자주 과소평가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스스로 너무 빨리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부디 나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잠은 어떤지, 아침 식사는 어떤지, 식후에 움직이는지, 물은 충분히 마시는지, 스트레스는 지나치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이 쌓일 수 있다면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쌓입니다. 매일 아침 적절한 달걀 한 개가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의 아침 식사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이 몇 조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수백 번 가벼운 선택을 반복하면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한 식초, 조금이 기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 더 안정적인 식사를 하면 몸의 많은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이 진짜로 변하는 방식입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갑니다.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이 든 몸은 억지로 몰아붙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몸은 협력을 원합니다. 극단적인 방법, 굶기, 혹독한 식이요법, 무리한 운동은 할수록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꾸준하게 대하면 몸은 조용한 발전으로 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쯤 잘하지 못했더라도 여정을 통째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나쁜 아침 식사가 건강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것은 이미 틀렸으니 그만두자라는 마음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실수를 더 잘 용서합니다. 몸이 바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조금씩 약해져 가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큰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은 계단을 오를 때 지난달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더 오래 짚어야 합니다. 어느 아침에는 장바구니를 들었는데 예전보다 빨리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익숙한 말을 합니다. 요즘 갑자기 너무 빨리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갑자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그것은 여러 해 동안 근육이 조금씩 줄고 잠의 질이 조금씩 나빠지고 움직임이 조금씩 줄고 식사가 조금씩 영향을 잃어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속에서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 전체의 움직일 힘을 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근육을 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십니다. 어떤 분은 커피만 마십니다. 어떤 분은 달콤한 빵 조금만 드십니다. 어떤 분은 묽은 죽을 드시고 그것으로 충분히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빈 에너지만으로 오래 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일은 8살의 한 어르신은 넘어질까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잡이를 꼭 잡고 걸음은 짧고 느렸습니다. 자세히 여쭈어 보니 속이 더부룩할까봐 수년 동안 아침 식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거운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단 3가지만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더하고 매일 몇 차례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하며 식후 짧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4달 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변화는 집 근처 시장에 혼자 가도 더 이상 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검사 수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옷을 입는 것, 가벼운 물건을 직접 드는 것, 계단 몇 칸을 혼자 오르는 것,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 밤에 안전하게 화장실에 가는 것, 이처럼 작아 보이는 일들은 종이 위에 좋은 숫자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올바른 선택으로 몸을 길러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이나 몸에 맞는 단백질 공급원이 있으면 근육이 유지될 재료를 얻게 됩니다. 오이나 비슷한 신선한 채소는 속을 가볍게 하고 식이섬유를 더해줍니다. 안정적인 식사 구조는 식후에 주저앉고 싶게 만드는 대신 걸을 힘을 줍니다. 저는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달걀을 먹지 못합니다.
당이 걱정되어 과일도 아침 식사도 아예 거릅니다. 살찔까봐 지나치게 적게 먹습니다. 위가 아플까봐 부드러운 탄수화물만 드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두려워서 삼키기 쉬우나 영양은 부족한 음식만 남게 됩니다. 오래 지속된 두려움은 질병 못지않게 빠르게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무거나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두려움에서 이해로 옮겨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면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극단적인 방식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한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다 무서워요. 저는 그러면 식사할 때 아직 즐거움이 있으신지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적당하며 균형 잡힌 음식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처음으로 식사가 더 이상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변화입니다. 노년은 걱정 속에서 억지로 참기만 하는 날들의 연속이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살아가되 현명하게 절제하되 기쁨을 가진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것은 잘하려 애쓰면서 잠은 몹시 나쁘게 주무십니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고 자정이 넘도록 걱정하며 여러 번 깨고 아침에는 녹초가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단 것을 더 찾게 되고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며 기분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는 더 쉽게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30분만 더 일찍 주무신다면 내일 더 좋은 아침 식사를 선택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은 따로 떨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입니다. 저는 잠이 조금만 좋아져도 저절로 군것질이 줄어든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 걷기를 꾸준히 하자 더 제대로 먹고 싶어졌습니다. 하나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다른 톱니바퀴들도 따라 돌기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지점에서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은 아침 식사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잠드는 시간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10분 걷기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 탄산음료를 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시작점이든 좋습니다. 진짜로 실천할 수 있고 반복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작은 승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어설 때 지난주보다 덜 아팠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오늘 아침 오전 중 단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시장에 다녀오며 덜 피곤했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노년의 삶은 바로 그런 승리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승리들은 눈을 뜬 직후 첫 순간 오늘 내 몸을 돌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방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꾸준히 할 동기가 생길까요? 많은 분들은 자신의 문제가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너무 어려운 방식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이 첫날부터 여러분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결심하면 곧바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합니다. 예전 음식을 전부 끊고 갑자기 일찍 일어나고 매일 강한 운동을 하고 식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며 모든 것을 세세히 재고 따집니다. 첫 주에는 의욕이 넘칩니다. 둘째 주에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에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자신을 탓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계획이 현실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더 부드럽고 더 안정적이며 자기 자신에게 더 너그러운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늘 압박을 만드는 대신 의식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창문 커튼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오래 반복하면 몸과 마음은 그것을 억지 노력으로 느끼지 않고 삶의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나는 규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무척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보니 매일 이를 닦으셨고 밤마다 문단속을 꼼꼼히 하셨으며 정해진 시간에 화초에 물을 주셨고 약 드실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규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규율을 아직 건강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뒤 그분은 작은 한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6달 뒤 그분은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기는 사실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행동 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의욕이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의욕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비가 오면 하기 싫고 조금 아프면 쉬고 가족 걱정이 생기면 잊어버립니다. 만약 의욕에만 의존한다면 건강은 기분과 날씨에 따라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 대신 구조에 의지하십시오. 냉장고에 달걀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전날 밤 채소를 씻어 두십시오. 물이 담긴 컵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걷기 운동용 신발을 문 가까이에 두십시오. 환경이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으면 많이 애쓰지 않아도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게을러요. 나는 이제 쓸모없어요. 이 나이에 다 끝났지요. 이런 말들은 작게 들리지만 매일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께 자신을 탓하는 말 대신 이 말을 해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분은 쑥스럽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그 말이 자신을 더 부드럽게 대하게 만들었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못하게 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은 거르기 쉽습니다. 만약 혼자 사신다면 식사 후 가족에게 전화를 하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햇빛이 드는 자리에 앉아 스스로를 손님처럼 대접하며 식사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삶에 속해 있다고 느낄 때 더 건강해집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뒤 거의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던 한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식탁을 단정히 차려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할머니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얼마 뒤 그분은 집안이 덜 차갑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때로 품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번 실패하셨더라도 부디 과거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방법이 맞지 않았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0번 포기했던 사람도 이번에는 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11번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70이 넘어서 5분 걷기부터 시작한 분, 80이 되어 오랜 세월 거르던 아침 식사를 다시 시작한 분, 만성질환이 있어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더 잘 사는 법을 배운 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 가운데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과 한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한 끼라도 더 정성껏 먹는 사람, 몇 걸음이라도 더 걷는 사람, 30분이라도 더 일찍 잠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대개 한순간의 폭발적인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날들을 정성껏 반복해서 살아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신다면 어느 날 뒤돌아보며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는 자신에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사베베,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천천히 내려가는가는 대개 매일의 삶의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유전도 부정하지 않고 기저질환도 부정하지 않으며 인생의 큰 사건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나이인데도 너무나 다른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걸음이 빠르고 정신이 또렷하며 모든 일을 스스로 해냅니다. 어떤 분은 65에 이미 지치고 의존적이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단순한 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결과입니다. 한 사람은 꾸준히 걷습니다. 다른 사람은 몇 시간이고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은 거르고 나중에 몰아서 먹습니다. 한 사람은 비교적 일정하게 잠을 잡니다. 다른 사람은 계속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몸의 신호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늘 미룹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뚜렷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70이 넘은 두 옛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다리가 약하고 쉽게 지치며 자주 깜빡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아직도 짧은 거리는 직접 운전하고 정원을 가꾸며 손주들과 놀아주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특별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단지 여러 해 동안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오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대체로 일정한 취침 시간, 매일의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작은 이상 신호를 방치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오래가는 건강은 대개 이렇게 지루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비법도 없습니다. 기적의 약도 없습니다. 그저는 기본적인 것을 오래 해온 결과일 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빠른 비법을 찾는 데 휩쓸립니다. 무엇을 마시면 젊어지는지, 무엇을 먹으면 바로 건강해지는지, 어디를 누르면 병이 낫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바탕이 무너져 있다면 그런 요령들은 습기 찬 벽 위에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더 배우고 알아보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 꾸준한 움직임, 조금 더 충분한 수면, 조금 덜한 스트레스, 적절한 체중 유지, 사람들과의 연결 유지, 필요할 때 정기적인 검진, 이것들이 진짜 벽돌입니다. 저는 또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약해진 자신이 부끄러워 밖에 나가기를 꺼립니다. 어떤 분은 살이 쪄서 옛 친구를 피합니다. 어떤 분은 기억력이 떨어져 남들이 흉볼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어 위축됩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위험합니다. 사람을 고립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고립될수록 덜 움직이고 더 우울해지며 더 빨리 내려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같은 나이에 많은 분들도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모습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해진 뒤에 밖으로 나가겠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서서히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자신이 남들보다 느리다고 느껴 공원 걷기를 부끄러워하시던 한 어르신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선생님의 속도를 채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뜻밖에도 아무도 자신이 빠른지 느린지 신경 쓰지 않았고 다만 모두가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매일 아침 다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음식만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와 연결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먼 옛날 가장 건강하던 시절과 비교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엔 정말 건강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 비교는 언제나 오늘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지난달의 나와만 비교하십시오. 오늘이 지난달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잠이 조금 더 좋아졌다면, 일어설 때 덜 어지럽다면, 몇 분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면, 남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다면, 기분이 더 안정되었다면, 그것은 진짜 발전입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삶의 질입니다. 저는 또 몸에 대한 감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망가진 부분만 바라봅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흐려지고 허리가 굳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폐는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손은 여전히 물건을 잡고 다리는 아직 걸을 수 있으며 뇌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때 사람은 그것을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잃은 것만 원망할 때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늙었구나 라고 한숨 쉬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몸은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건강을 너무 멀리 놓쳐버렸다고 느끼신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30살의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해 더 단단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즐겁게 사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목표는 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를 가장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부터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아침 식사부터, 다음 몇 걸음부터, 오늘 밤의 취침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남은 삶 전체를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늘 어르신들께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오랜 시간 여러분이 몸과 함께 살아온 방식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통증이 늘고 혈당이 어려워지고 기억이 느려지고 잠이 얕아질 때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약해졌느냐고, 왜 이제 말을 듣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몸은 오랜 습관의 청구서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탓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것이 쌓일 수 있다면 좋은 것도 쌓일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 걷기는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1년이면 60시간이 넘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밤 30분 일찍 자는 것은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밤들이 수백 번 쌓이면 삶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금 더 제대로 먹는 것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침이 수백 번 쌓이면 몸의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리처럼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리는 돈에서만 이해하지만 몸도 작은 것을 계속 축적합니다. 제가 만났던 70이 넘은 한 남성분은 무릎이 약하고 멀리 가기 싫고 아침마다 쉽게 지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나이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운동도 시키지 않았고 복잡한 식단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 3가지만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더 든든하게 하고 매일 짧게 걷고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였습니다. 3달 뒤 그분은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체중이 아니라 밖에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감은 체력보다 먼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다시 자신을 돌보고 싶어집니다. 좋은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묻습니다. 너무 오래 잘못 살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늘 솔직하게 답합니다. 얼마나 좋아질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더 늦게 시작하면 분명히 더 불리합니다. 저는 65에 아주 잘 좋아진 분들을 보았습니다. 75에도 뚜렷하게 변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80이 넘어서도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삶으로 훨씬 안정되게 걷게 된 분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분들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도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여러분께 빠른 변화만이 성공이라고 믿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일어설 때 지난달보다 덜 아프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혈압이 더 안정되었다면, 잠이 더 깊어졌다면, 남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다면, 손주와 더 오래 놀 힘이 생겼다면 그 모두가 진짜 승리입니다. 저는 몸에 대한 감사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해진 부분만 봅니다. 눈은 더 흐려지고, 다리는 더 느려지고, 허리는 더 아픕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부분은 보지 못함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폐는 숨쉬고 있습니다. 다리는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손은 아직 잡을 수 있습니다. 뇌는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잃은 것만 원망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한 할머니께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은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분은 이상하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그 말이 자신에게 화내는 일을 줄여주었고 낙담도 덜하게 했으며 더 자주 걸을 수 있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건강은 자기 몸과 대화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발전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만성질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계 안에서 더 잘 사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몸은 여전히 응답할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는 월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휴가가 끝나길 기다리고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자녀들이 시간이 나서 장을 봐주길 기다리고 기분이 나아지길 기다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런 기다림 속에서 흘러갑니다. 몸은 좋은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내일 한 끼의 제대로 된 아침 식사, 오늘 오후 짧은 산책 한번, 오늘 밤 1시간 더 이른 잠자리, 30분 더 앉아있는 대신 한번 일어나기. 이런 일들은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잊고 지내는 마지막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단지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검사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고 병도 아직 심하지 않은데도 마음의 힘이 점점 말라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아침을 기대하지 않고 밖에 나가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며 자신을 돌봐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식단이 있어도 몸이 힘차게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영양만큼이나 필요합니다. 일찍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저 잠이 깨서 일어나는 사람보다 대개 더 건강합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시장에 가기 위해, 식물을 돌보기 위해, 손주와 놀기 위해 걷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저 하루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오래 버팁니다. 아직 자신이 쓸모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기 몸을 더 잘 돌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매우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심한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역할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하러 가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자녀와 손주들은 바쁘고 그는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대충 하고 밖에 잘 나가지 않으며 잠도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엇을 좋아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작은 전기 물건을 고치는 일을 좋아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줘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도 더 잘하고 옷차림도 단정해졌으며 걸음도 더 빨라졌습니다. 새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가치 있다는 느낌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60이 넘었든 70이 넘었든 그보다 더 나이가 많든 부디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만 묻지 마십시오. 어떻게 흥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이 두 질문은 매우 다릅니다. 오래 살지만 그저 존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두 번째 쪽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침 식사를 바로잡고 잠을 바로잡고 움직임을 바로잡은 뒤에는 마음의 삶도 함께 바로잡으십시오.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의미 있는 가벼운 일을 찾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화분 하나를 돌보십시오. 시장에 가서 직접 먹을 것을 고르십시오. 손주와 이야기하십시오. 일기를 몇 줄 쓰십시오. 오래된 음악을 들으십시오. 작아 보이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뇌와 마음을 길러줍니다. 저는 또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잘 말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병들까 두렵고 병원에 누울까 두렵고 자녀와 손주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질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때때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신을 더 돌보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단단하게 걷는 것은 넘어질 위험을 하나 줄이는 일입니다. 하룻밤 더 깊게 자는 것은 지쳐 쓰러지는 하루를 하나 줄이는 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조금 더 제대로 하는 것은 혈당이 흔들리는 일을 하나 줄이는 일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하나는 미래의 자신과 가족에게 조용히 건네는 선물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관리해봐야 똑같지요. 저는 그분께 만약 더 잘 돌봄으로써 3년, 5년 더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개선이 완벽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면, 혼자 목욕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작은 일로 자녀와 손주를 덜 부르게 된다면, 친척을 만나러 갈 힘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스스로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들은 아주 큰 자유입니다. 저는 또한 나이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느리다고 느껴 어딜 가기 꺼립니다. 어떤 분은 잘 듣지 못해 대화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물어볼까봐 옛 친구를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물러날수록 마음은 더 작아집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밖으로 나오십시오. 젊은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계속 삶에 참여하면 됩니다. 천천히 걷는 것도 걷는 것입니다. 적게 말하는 것도 연결입니다. 천천히 배우는 것도 배움입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도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은 노년을 내려가기만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년이 더 천천히 살지만 더 깊이 살 수 있는 시기, 더 적지만 더 분명하게 사는 시기, 몇 가지 면에서는 약해졌지만 많은 면에서는 더 지혜로워지는 시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돌보고 마음을 열어둔다면 이후의 세월도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큰 사건이 생긴 뒤에야 바꾸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뒤에야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나은 아침 식사 하나, 짧더라도 꾸준한 산책 하나, 조금 더 이른 잠자리,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 더 이상 몸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정 하나. 제가 여러 해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때로 병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느낌입니다. 누군가 자신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는 노력하기를 멈춥니다.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식사를 대충 합니다. 늙었는데 운동해서 뭐 하느냐고 생각해 덜 움직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잠을 잘 자겠느냐며 수면을 방치합니다. 피곤함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바로 그 믿음이 가장 큰 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아들과 조용히 살던 70이 넘은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하루 더 살면 사는 거지요. 의사 선생님. 심하게 아프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늘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불규칙했고 낮에는 많이 자고 밤에는 뒤척였으며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자신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약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엇을 좋아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바느질을 좋아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재봉틀이 아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있다고 했지만 오래전부터 먼지만 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낡은 옷 하나를 고쳐보시면 어떻겠느냐고 말입니다. 3주 뒤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나이 들었고 머리는 여전히 희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주의 옷을 고쳐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 바짓단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돌봐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잘 살 건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이유가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식단이나 처방전만 보지 마십시오. 마음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아직 있으신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직 있으신가요?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이 아직 있으신가요? 한때 마음을 기쁘게 했던 취미가 아직 있으신가요? 사람은 칼로리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로 삽니다. 저는 건강은 보통 수준이지만 삶의 목적이 있어 생기 있게 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검사 수치는 꽤 괜찮아도 삶의 의욕을 잃어 매우 빠르게 약해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은퇴 이후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일이 끝나고 자녀가 자라고 익숙했던 역할이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한때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던 사람, 바쁜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정표가 텅 비어버립니다. 그 빈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피로와 불평과 포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작은 화분 하나로 생기를 되찾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를 며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로 되찾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걷기 모임으로 되찾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게 예전 음식을 해주며 되찾습니다. 어떤 분은 휴대전화 사용법을 배워 옛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며 되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크냐 작냐가 아닙니다. 그 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직도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느냐입니다.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매우 강하게, 그러나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식사가 더 불규칙해지고 잠이 더 나빠지고 덜 움직이며 더 쉽게 낙담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누구와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도 줄어들고 마음도 느려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침묵에서 끌어내십시오. 가족에게 전화하십시오.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나가 앉으십시오. 몸에 맞는 지역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익숙한 가게 주인에게 인사하십시오. 이웃과 몇 분이라도 이야기하십시오. 그 작은 연결들은 많은 영양제보다 뇌와 감정을 더 강하게 길러줍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뒤 거의 식욕을 잃은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아무리 권해도 몇 숟가락밖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먹으라고만 강요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을 다시 삶 속으로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옛 친구를 초대하고 손주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집 안에서 작은 역할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훨씬 더 잘 드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직 삶에 속해 있다고 느낄 때 더 맛있게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제 자신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바로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나이는 사람의 가치를 지우지 않습니다. 흰머리는 여러분을 덜 중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주 쉬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경험, 차분함,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오래 지속되는 사랑의 능력, 이것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직 갖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집은 잘 들어주는 어르신 한 분의 존재만으로도 평온을 지킵니다. 어떤 손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기억 덕분에 따뜻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어떤 가족은 많은 일을 겪어본 사람의 조언 덕분에 어려움 뒤에 다시 일어섭니다. 부디 자신을 근육의 힘만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에게 아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대개 다시 건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변화가 몇 주 뒤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는 잘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고 일주일 동안 걷고 며칠 밤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끼어듭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옵니다. 어떤 날은 피곤합니다. 어떤 날은 자녀와 손주에게 일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새 리듬이 끊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며칠 멈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며칠 멈춘 것을 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건강은 긴 여정이지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래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빨리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제사 때문에, 여행 때문에, 가족 모임 때문에 식사가 흔들렸다면 괜찮습니다. 다음 식사부터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며칠 걱정 때문에 늦게 잤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적절한 수면 시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리가 아파 며칠 걷기를 쉬었다면 괜찮습니다. 다른 가벼운 움직임을 찾거나 안전할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가 흐트러졌다고 한 달의 노력을 망치지 마십시오. 이미 망쳤으니 됐다라는 마음은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몇 달 동안 혈당을 꽤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에 며칠 과하게 드신 뒤 낙담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노력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먼저 고쳐야 할 것은 혈당이 아니라 바로 그 극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연합니다. 며칠 잘하지 못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며칠 노력했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도 않습니다. 몸은 오랫동안 반복되는 흐름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하루를 생각하지 말고 주 단위와 월 단위로 생각하십시오. 7일 중 5일이 꽤 좋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입니다.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올바른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만 봅니다. 체중이 바로 줄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어떻게 체중계에만 있겠습니까? 다른 신호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운지, 걸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식사 후 덜 졸린지, 밤에 더 깊이 잠드는지, 기분이 더 편안한지, 가벼운 집안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변화들은 체중이나 검사 수치가 뚜렷하게 변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첫 달 내내 체중이 그대로라며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여쭈어 보니 잠을 더 잘 주무시고 변비가 줄고 허리 통증이 덜하며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이기고 있는데 다만 잘못된 점수표를 보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가벼운 병, 스트레스, 불면, 가족을 돌봐야 하는 바쁜 시기, 관절 통증 재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건강한 날의 기준을 억지로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최소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0분 걷지 못하면 집 안에서 5분만 걷습니다. 아침 식사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면 간단하지만 제대로 먹습니다. 완전히 일찍 잘 수 없다면 평소보다 조금만 일찍 잡니다. 완벽하게 못한다면 최소한만 합니다. 최소 버전은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저는 작은 불씨의 이미지를 참 좋아합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큰 불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숯불이 꺼지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금방 불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꺼져버리면 다시 시작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필요하다면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와 함께 걷자고 약속하십시오. 서로 전화로 일찍 자라고 알려주십시오. 간단한 식단을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검사 결과를 자녀와 손주에게 보내 함께 확인하십시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70이 넘은 두 친구가 매일 아침 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걷기 습관을 지킨 사례를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둘 다 귀찮았지만 친구를 기다리게 하기 미안해서 그래도 나갔습니다. 덕분에 그 습관을 여러 해 동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번 포기한 적이 있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수십 번 다시 시작한 뒤 성공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 몇 번 끊겼느냐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부드럽고 더 현실적이 되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70이라면 30살처럼 살라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70살답게 지혜롭게 사십시오.
적게 하되 옳게 하십시오.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하십시오. 가볍게 하되 오래가게 하십시오. 규율은 지키되 잔인하지는 마십시오. 몸에 친절하되 지나치게 응석바지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오늘의 변화는 몇 주 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점차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지키며 남은 세월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침 식사, 혈당, 근육, 수면, 움직임, 외로움, 동기, 나이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욱 분명히 믿게 됩니다. 건강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룻밤 사이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건강은 방치된 작은 습관들을 통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의욕이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기다립니다. 몸이 더 좋아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날 때를 기다립니다. 날씨가 더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가족 걱정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약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래 기다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대가는 대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능력에 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다리를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약해진 뒤에야 후회하게 됩니다. 아직 잠을 잘 수 있을 때 생활 리듬을 지키지 않으면 불면이 찾아온 뒤에야 허둥지둥 고치려 합니다. 아직 스스로 요리할 수 있을 때 계속 끼니를 걸으면 기운이 떨어진 뒤에야 제대로 된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아직 정신이 맑을 때 머리를 쓰지 않으면 자주 잊기 시작한 뒤에야 두려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걱정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아직도 아주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면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스스로 몇 걸음 걸을 수 있다면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듣고 이해하고 바꾸고 싶어 한다면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식사를 조금 더 제대로 하십시오. 단백질을 조금 더하고 채소를 조금 더하고 몸을 흔들리게 하는 음식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몇 분만 더 걸으면 됩니다. 30분만 더 일찍 자면 됩니다. 물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마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주 일어나면 됩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기만 해도 됩니다. 저는 작은 변화가 삶의 질에서 큰 부분을 되찾아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리가 더 튼튼해져 넘어지는 일이 줄어든 사람, 다시 깊이 잠들게 되어 더 기뻐진 사람,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게 되어 자신감이 생긴 사람, 오랜 피로로 인한 짜증이 줄어 가족과 더 가까워진 사람, 집 밖으로 나갈 에너지가 생겨 삶의 기쁨을 되찾은 사람, 이것들은 어떤 검사로도 다 측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노년이 반드시 잃어버림만 가득한 시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더 느리지만 더 깊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적지만 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맛있는 한 끼, 편안한 잠, 따뜻한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올바르게 돌본다면 앞으로의 세월도 품위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건강을 소홀히 했던 지난 세월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부모를 돌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을 만큼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돌봄의 일부를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 대신 잠을 자줄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도와도 여러분 대신 아침을 먹어줄 수는 없습니다. 약이 여러분을 도와도 여러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일들은 여전히 여러분 손안에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 힘은 부자여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힘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딱 한 가지 작은 일을 골라 내일부터 바로 해보십시오. 10가지를 골라놓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고르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벽돌 하나가 단단히 놓이면 다음 벽돌은 더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세월이 단지 더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성숙한 나이와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오늘 그분께 보내주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그분의 남은 삶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